2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송재봉님. 새벽부터 일을 하고 취미인 달리기를 할 정도로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님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뭐 일하시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지장 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대장암 검진을 미뤄왔는데요. 그런데 올 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못 느꼈어요. 출혈, 피가 섞여 나온다 해가지고 나온다 얘기하길래 그런 것도 없었고 뭐 밥 먹고 저가고 다 저가니까 아무 일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게 좀 오래 저거된 거죠. 착 한쪽 부위가 이렇게 좀 막혀져 있는 듯이 보이면서 불룩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혈흔도 좀 보이고 궤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암이 있는 부위고요. 종양의 크기는 약 5cm. 그런데 주변 림프절과 간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 대장암 4기라는 믿기 어려운 진단이었습니다. 그 용종이 이제 발생을 하고 암으로 진행하기까지 보통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이야기하니까요. 정기적인 내시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암 발견되기 전에 이제 용종 선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높은 암입니다. 하지만 4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봉님의 경우 소장 끝부터 암이 자리 잡고 있는 횡행결장까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장의 45%가량을 떼어내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 2기 때는 5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되고요. 3기가 한 70%, 4기는 한 18%그 정도 됩니다. 4기 암일 때 발견하는 게 많이 이제 생존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중요성이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은 암이 되기 전 용종의 형태를 띱니다. 50대부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 내시경은 했는데 이제 장 내시경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귀찮고 또 암이라든가 뭐 용종이라든가 뭐 선종이라든가 나올까봐 그래서 안 했던 저기가 있는 거고 액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후회가 좀 되죠. 초기엔 증상이 없어 더 무서운 대장암. 예방할 순 없는 걸까요?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 중에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적 요인을 교정을 한다면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은 소화기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장기로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일부 비타민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만들어 배출 전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대장 용종은 대장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데 오래 방치하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긴 암은 결장암, 직장에 생긴 암은 직장암이라고 칭합니다. 대장 용종의 고민인 귀하신 세 분. 먼저 소화기 정밀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 가장 젊은 참가자죠. 39 용민님의 장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은 즉시 용종 절제술로 제거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한 검사에서 보면 하행결장에
정말 조그만한 용종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었거든요. 한 사이즈가 2mm 정도로 아주 큰 용종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용종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병변이 있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선종이 되고 선종이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돼요. 네.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처럼 돌출된 상태를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암 대부분은 이 대장 용종에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런데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용종에서 암까지의 변화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종은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선종으로 발전하고 또다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용종에서 암까지 발전하는데 약 3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대장암 예방의 핵심은 대장 용종 관리인 겁니다.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는 크게 이제 육류 제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내지는 비만이나 이제 잦은 음주 그리고 담배 그리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용종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용민님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내시경 했을 때가 용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7, 8년 안에 지금 할 때마다 거의 한 번 빼고는 3번 정도 이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용종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용민님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공복에 이렇게 커피 드시면 네. 속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속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침잠 깨우는 데는 카페인이 좋긴 하지만요.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괜찮을까요? 2년 전 자영업을 시작한 뒤 바쁜 일정 탓에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있다는 용민님. 초반에 1년 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거니까 잘 되면은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안 되면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이런 게 많죠. 여보세요? 대표님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기존 상자랑 저 쇼핑백이랑 패드랑 다 보내드릴게요. 1인 기업이다 보니 생산부터 주문 발주, 포장까지 혼자 도맡고 있습니다. 숨가쁜 일과 중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흡연하는 시간입니다. 20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용민님. 아이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피우시는 거 아닌가요? 한 번에 그렇게 한 번 피울 때 그냥 기본 2개는 피는 것 같아요. 네. 전자담배에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게. 흡연은 대장암 중에서도 결장암의 발병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집에 오자마자 침대로 직행했는데요. 그런데 용민님, 아직 점심 식사도 안 드셨잖아요. 그야말로 진이 다 빠져서 늘어진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이렇게 애들 올 때까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자다가 애들 오면 이제 그때 밥 먹고 그러는 편이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배가 되게 고프실 것도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을 마친 아내와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면 그제야 몸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식사하셔야죠. 뭐 먹을 거야? 치킨. 무슨 치킨? 그 먹자. 거기는 떡볶이가 없단 말이야. 아버님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드세요?
조금 많이 좀 시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을 놓고 보면 주 한 몇 회 정도? 뭐 시켜 먹는 것이랑 외식이랑 합치면 한 3번, 4번 정도는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죠. 그중에서도 치킨, 피자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바쁜 일과 때문에 주로 하루 한 끼만 드시다 보니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시라는데요. 맛있게 먹어. 제가 이제 밥에 국에 반찬 다 해놔도 그냥 여기 있는 거 차려 먹자 해도 라면 끓여 먹던가 혼자서 햄 구워서 자기 혼자 다른 반찬을 구성해서 먹던가 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인제 드시는 게 첫 끼 아니에요? 첫 끼죠. 1시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와. 한 끼를? 어저께 저녁 먹고 안 먹었으니까. 바삭한 치킨, 매콤달콤한 떡볶이, 고소한 감자튀김에 핫도그까지 만찬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빈속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 속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근 2년 동안 하는 변의 형태는 정상적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진흙 같은 것들, 뭐 그런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볼일을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또 배가 아파요. 그럼 또 들어가요. 또 그러고 또 하고 나오면 또 배가 아프고.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시간과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 탓에 배탈이 나거나 3, 4일씩 변비에 시달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아니 그럼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시면 최소 20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길면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니까 어떨 때는 뭐 1시간까지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뭐 화장실에 이제 변을 보러 잘 못 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푸른 주스라고 약국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먹어서 뭐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그렇게 해결을 하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야식을 찾는다는 용민님. 그래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나름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 12시간 정도의 공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찐더라고요. 80 초중반 선이었거든요. 네. 예, 지금은 거의 한 120 가까이 나가니까요. 대장암의 위험 인자인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내장 지방이 가장 중요한데 내장에 쌓여 있는 지방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방산의 상태로 혈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간이나 폐,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머물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30% 정도 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3년 전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는 홍찬님입니다. 요거트와 가벼운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은퇴 전까지 30년 이상 새벽에 출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여유입니다. 홍찬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 특히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 식품을 종류별로 챙겨 먹는데요. 요구르트를 항상 이렇게 드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유산균 이거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대변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거의 일정하게 예. 그것 때문에 주로 먹고 뭐 요즘 유산균이 그냥 장 활동에 좋다 하길래 부담 없이 먹고 있는 거죠. 삼시세끼 과식을 피하고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합니다. 홍찬님이 이렇게 건강을 챙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대장 용종이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 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때
퇴직 이제 바로 직전에 그때 용종 대장 급 심사를 했을 때 용종이 하나 나왔고 이제 퇴직할 시점 되니까 갑자기 7개가 나온다는 게 그렇다고 내가 그 1년 사이에 뭐 그 전보다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뭐 2-3배를 더 하거나 이것도 아니었는데 놀란 마음에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홍찬님의 오랜 습관인데요. 15년 동안 출근 전 새벽 1시간은 꼭 운동을 해왔습니다. 평소 이렇게 여기 헬스장에서 좀 운동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운동들 좀 하세요? 이제 수영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요. 아침에.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저녁 무렵에 한 5시나 6시쯤에 탄천 걷기 한 5km 해서 7-8km 정도. 이 정도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대장 용종이 연달아 생기는 이유 대체 뭘까요? 술은 일주일에 뭐 한 2번, 적어도 미니멈 2번, 3번 정도는 먹었던 것 같고 술 먹을 때마다 이제 소주 한 병 반, 2병 뭐 양 정도 먹었던 것 같고 담배는 뭐 하루에 한 3분의 2갑 정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또 담배는 피운 지도 거의 한 40년 정도 됐었고 저도 없던 용종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또 증가가 많이 되고 그래. 야, 이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게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홍찬님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또다시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거한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 용종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 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대장의 제일 끝이고 이제 나오면서 보는데요. 상행 결장에 5mm 되는 용종이 있었어요. 하나가 발견이 돼서 이것을 이제 용종 절제하는 시술로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한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종이 또 재발한 겁니다. 이게 워낙 선종이 대장암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술이나 담배를 했던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 끊고 한 지가 한 또 4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은 놀랐는데 결국은 음식하고 음식 관리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한번 용종이 생긴 사람들은 용종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더욱 개선해야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검진 내시경을 했을 때 성인 3명에서 1명 정도 대장 용종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용종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는 1-2년 만에 내시경을 했는데 또 용종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종이 생겼던 사람들은 30%에서 많게는 60% 정도까지 없었던 사람들보다 더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을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병원의 임상영양사 이정주입니다. 오늘 오신 세 분과 함께 즐거운 대장암 예방 식사요법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서구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인 식사에 식이섬유소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세 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식이섬유소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데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 식이섬유입니다.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장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해서 장내 숙변, 즉 찌꺼기를 배출시키고 발암 물질이 대장 점막에 오래 머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식이섬유소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대장암이 예방되느냐? 일반적으로 하루 25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g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3끼 밥 중에 2번은 잡곡밥을 드시고 하루에 총 5접시의 채소를 드시고 2번 정도 과일을 드시면 어느 정도 20g 정도의 양이 충족되고요.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상추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몇 끼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A나 C를 얘기하시는데 혹시 비타민 B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다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히 엽산이라는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이거는 초록색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까 하니까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초록색 채소를 이용해서 나물이나 샐러드나 국건더기로 좀 드셔야 됩니다. 고지방 식품이 대장암 예방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탄수화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너무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면역력을 낮추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결국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통곡물이나 잡곡같이 거친 것들을 좀 드시면 소화가 덜 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 솔루션, 용민님은 고지방 식품 섭취 줄이기. 미선님은 밀가루, 흰 쌀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공통적으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라는 미션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중요한 대장암.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님의 맞춤 솔루션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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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학과 양은주이고요. 오늘 같이 오신 김웅 선생님 같이 왔습니다. 운동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숨 쉬는 운동 말고는 다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추워서 네. 핑계를 대자면 좀 네. 추워서 못 하고 있는 겨울에 나가서 하는 상황입니다. 운동, 겨울철에 더 안 하기 쉽고. 네네. 네네. 테니스 일주일에 한 2-3번, 뭐 걷기 한 3-4회, 수영 한 3회. 제가 여쭤본 게 신체 활동. 이제 우리가 암 예방에 있어서 신체 활동이 암 예방에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암종이 한 3가지는 명확하게 있는 암종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중간 강도의 운동을 자주 오래 할수록 대장암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하나의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10분이라도 좀 움직여서 덜 앉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더 좋은 건 요 10분 준비 운동하고 나가셔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더 중강도로 올리는 것들을 권합니다. 우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앉아있는 시간 줄이는 것이 30% 대장암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이 여기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대장 쪽이 이 부위에 있는 양쪽 옆구리에 있는 부위 스트레칭. 자, 뒤로 약간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왼쪽부터 쭉 이쪽 부위 왼쪽에 있는 부위들의 스트레칭. 숨 들이마시 내쉬면서 후 다시. 자,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다시 들이쉬면서 가운데로 왼쪽에 올리고 내리고 좋습니다. 오른쪽. 자, 상체랑 같이 하겠습니다. 바꿔서 상체 같이 스트레칭. 좋습니다. 다시 하나. 좋습니다. 둘. 한 사선으로 이거 다 바꿔. 손을 비틀어서 하나, 둘, 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특히
TV 보며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횟수는 자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대장 용종 재발을 막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14일의 솔루션. 귀하신 몸 세 분 모두 운동부터 식단까지 180도 다른 일상에 도전하셨는데요. 솔루션 9일차. 30대 초반부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용종이 재발했던 용민님. 이전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활발한 신체 활동은 대장암 예방뿐 아니라 용종의 재발도 3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용민님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길진 않아도 충분히 이제 워밍업이 되면서 이제 막 땀이 날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원래 땀이 정말 안 나거든요. 근 한 5, 6년 동안 땀 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요거 하면서 이제 땀이 조금씩 날라고 그래요. 식습관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배달 음식과 야식을 끊고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진 않아도 속이 편안한 아내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뭐가 되면서 좀 바뀌셨나요? 그래도 조금 야식도 많이 줄이고 제가 조금 이게 섬유질 많은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니까 배변하는 것도 좀 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솔루션 해주신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편하게 간다 하더라고요. 특히 큰 변화는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과 밤에 몰아서 먹는 식습관을 바꾼 건데요.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가 멀어지는 급기니에는 거의 장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폐물이 대장 내에 남아있어서 그 좋지 못한 유해 성분이 대장 점막을 끊임없이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간 또는 4시간의 텀을 두고 세 끼를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기간 중 용민님의 식단입니다.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고지방 식품과의 이별입니다. 채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식단. 네, 많아졌습니다, 채소가.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었던 용민님. 이제는 매 끼 채소를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채소 안 드시다가 드시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떠세요? 그냥 뭐 양배추나 이런 것만 먹을 때는, 삶아서 먹을 때는 이제 뭐 고추장 맛으로 먹고요. 지금 네, 이런 거는 이제 드레싱 맛. 네, 드레싱 맛으로 먹고.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으로 대체했고요. 용민님의 최애 반찬이던 가공육, 햄과 소세지, 베이컨도 일절 끊었습니다.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간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 내에서 세균들이 이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게 되고, 2차적으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독성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발암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암에 대해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전 11일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큰일을 치르신 홍차님. 평소 운동량도 많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온 홍차님에게 선종이 발견돼서 귀하신 몸 제작진도 많이 놀랐는데요. 대장 용종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홍차님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동작은 저녁 먹고 한 1시간 뒤에 보통 뭐 한 8시, 9시 정도 하고 나면 잘 때 너무 편하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니까 그거는. 혹시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요? 하루 이틀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좀 가벼워진다라는 걸 생각이 들고, 안에 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고, 이거는 작게 하는 동작이라도
안쪽은 뭐 편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종 재발 위험을 낮추려 엽산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챙겨 드셨고요. 육류를 섭취할 땐 지방이 적은 부위로 충분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 채소, 샐러드 먹는 양이 기존보다는 한 3배 내지 5배는 많아졌어요. 평소 평범한 집밥을 주로 드시던 홍차님도 식이섬유 섭취량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식이섬유의 특성인 대장을 청소하는 역할과 대장암 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 25g, 손바닥만한 접시로 5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꽤 많은 양이에요. 결국에 이제 대변도 어떤 노폐물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빠진 이제 노폐물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변이 장기간 대장에 정체하게 되면 아까처럼 변형된 이제 독소라든지 발암물질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장 점막을 변형시켜서 대장암을 발생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14일의 대장암 예방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세 분의 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장 용종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 대신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지표를 재점검했습니다. 2주가 짧기는 한데 혹시 본인이 느껴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속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야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였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못 느꼈던 게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이전 저를 처음 봤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지는 사인은 아니었기는 했어요.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저를 처음 뵀을 때는 한 431 정도였는데 오늘 검사에서는 210 정도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는 식습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죠.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습관을 조절을 해야 결국에는 이제 비만하고도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몸무게를 빼는 게 본인이 느끼시기에도 더 가벼울 거고 내장 지방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습관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정말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볍게 이제 10분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운동은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홍찬님의 변화도 궁금한데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일 큰 거는 몸이 좀 가벼워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몸에 좀 잡티가 많이 없어졌다. 예. 우리가 혈액 검사를 보면 지난번에 처음에 저를 뵀을 때는 다른 수치는 거의 다 좋았었는데 LDL이라고 하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그 수치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정상 범위가 정상의 최대치가 160이라고 하면 175 정도였는데 오늘 검사한 수치상으로는 148로 정상 수치 안으로 잘 떨어졌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요.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치 아래로 개선됐습니다. 보통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시경을 하시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혈변을 비친다거나 다른 그런 증상이 뭐 배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거나 갑자기 대변을 잘 보다가 갑자기 변비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묽은 변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본다거나 하면은 내시경을 조금 더 앞당겨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속도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아침에 좀 더부룩했던 것들도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확실히 편해지고 좀 속이 많이 편해지는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결과에 놀랐습니다. 우선 2주의 짧은 기간에 또 짧은 노력으로 이 몸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결국은 이 신체의 건강이라는 게 식생하고 운동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귀하신 몸이 보여준 14일의 변화. 이 노력이 계속된다면 내년 그리고 10년 후 당신의 몸은 달라집니다. 대장암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대장암 예방 솔루션. 식이섬유 섭취와 활발한 신체 활동. 기억하세요.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고기에 육류를 조금 줄여서 먹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반면에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유제품이나 이런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면에 있어서도 가벼운 운동보다는 조금 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